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괜찮은 분위기였죠. 에너지도 좀 강세였고, 그러나 기술주들 그리고 트위터, 테슬라 이런 쪽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재 발언, 고용지표, 마카오 이런 부분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이 마카오는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이죠. HAB는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 자, 먼저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이 2.2% 하락했고 다우는 0.5%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 정도 하락했죠.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0.09%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하락 이유들을 좀 보면은 여전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죠. 그리고 코로나 하위 변이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나스닥을 좀 끌어내렸는데, 자,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인수 계획을 파기했죠. 자, 파기하면서 11% 넘게 급락을 했고 테슬라도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마카오 봉쇄,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중국이 중국식 봉쇄를 마카오에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투심을 많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발표가 되죠. 내일 밤이죠. 내일 밤 미국에서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직결을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CPI가 전월에 8.6%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원자재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 중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원자재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달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물가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원자재가가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6월 달은 모르죠. 그 전에 원자재들이 적용이 되는 지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만약에 9%를 넘어간다 그러면 0.75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0.75가 아니고 1%까지 올리는 이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조금 오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원자재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인상을 아마 지금 인상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 주간이죠. 다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재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재고는 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도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세를 좀 유지를 했다,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연내 150bp 인상을 지지한다,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올리더라도 침체는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 150bp라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9월달 남아있죠. 자, 아무튼 0.75 한번 올리고 또 0.75를 올려야 되겠죠. 0.75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2% 정도, 0.25 이 정도 올리는 수준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니면은 1%를 올리고 그 다음에 0.25, 0.25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지금 이 발언을 했죠. 그래서 2주 뒤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75bp 인상을 포함해서 올해 총 150bp 추가 인상을 지지한다 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지금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 모멘텀이 충분하고 경기 둔화에도 경제가 여전히 긍정적인 고용 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라고 이 수치가 말해준다 라는 거죠. 지금 비농업 신규 고용이 37만 2천 늘었다. 잘 나왔다는 얘기죠. 고용은 좋습니다. 탄탄하죠. 자,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로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침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좀 더 자신 있게 올려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부분은 증시를 짓누르는 그런 이 소식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매파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제약적인 영역으로 더 높게 올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침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훨씬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장기 인플레 기대치가 오르기 시작하는 증거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큰 폭의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큰 폭으로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 지표.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발언 자체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상황을 보면은 자, 머크는 올랐죠. 머크가 1.6% 정도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괜찮죠. 존슨앤존슨도 0.04%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 부분은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죠. 지수가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지만 이 건강관리 부분은 괜찮은 분이다. 바이오는 괜찮다. 암젠이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건강관리는 뭐 보합 수준이죠. 약밥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길리어드도 보시면 0.2% 정도, 암젠 0.2%, 요 정도 하락으로 그친 상황이죠. 시젠, 버텍스 얘들은 보합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이 좀 큰 종목들은 이 경기 소비재들 약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테슬라가 6% 하락을 했죠. 넷플릭스 5%, 그리고 구글도 하락을 했고 메타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기술주들이 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을 좀 보면은 자, 경기 소비재가 많고 IT 주들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트위터가 11%, 테슬라가 6%, 리조트, 뭐 이런 부분들, 카니발, 이런 이제 여행 관련 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3%, 그리고 AMD, 반도체도 3%. 자, 그리고 구글, 알파벳도 3%,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좀 컸고, 그리고 경기 소비재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으로 낙폭이 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증시 자체가 아주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코로나 확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주들에게는
이 뭐 좋은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기술주들 하락이 좀 일어났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은 어찌 보면은 이 돈들이 기술주 쪽을 피해서 이 주식에서 노는 그런 돈이라 그러면 어딘가로 옮겨가야 되죠. 피난처를 찾게 될 텐데 그 피난처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장 낙폭 과대 이런 부분에 크게 염려를 할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